안녕하세요. 언제 봐도 반가운 K-POP 1타 강사 추강호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꼭 하고 싶었던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그룹 이름이 뭔가요? 데이식스입니다. 저는 스토리텔링이 좀 있는 그룹을 좀 좋아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엄청나게 잘하는 그룹 좋죠. 근데 조금씩 성장하는 성장형 그룹, 그리고 이들 그 가운데 애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그룹, 이런 그룹의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데이식스라는 그룹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데이식스의 이렇게 노래가 너무 좋다는 얘기는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왔어요. 데이식스는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긴 여정으로 걸어왔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2015년 9월 7일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를 했죠. 올해가 2024년이니까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지도 면에서 안 뜬 가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간이 정말 최고의 그룹이다 이렇게 찬사를 들었던 기간보다 훨씬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멤버들도 탈퇴라는 것도 있었고, 이 멤버들이 이렇게 우직하게 한 발 한 발 계속 음악 생활을 하면서 같이 갈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들은 JYP에서 밴드로 데뷔한 최초의 아티스트입니다. 물론 원더걸스가 그 활동 말기에 이렇게 밴드 역할들을 이렇게 좀 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런 밴드 사운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시기들이 중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해봅니다. JYP 는 색깔을 잘 알겠지만 이제 댄스 뮤직, 흑인 음악을 베이스로 한 댄스 뮤직, 아이돌 뭐 이렇게 특화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데이식스라는 그 밴드 그룹 사운드의 어떤 그런 아이돌 그룹, 그런 그룹들을 만들었다는 거에 당시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긴 했죠. 하지만 아무래도 밴드, 그룹 사운드의 이런 여러 가지 음악 장르라는 게 인디를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게 배경이기 때문에 많은 또 편견과 또 이들의 어떻게 보면 음악적 가치와 실력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최초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식스의 노래들은 아시겠지만 이들의 거의 모든 노래들이 이들 멤버들이 일일이 작사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악적 영역은 계속 어떤 그 인정을 받았던 거죠. 이 음악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인 성진이 말에 따르면 특정 음악 장르를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발라드 같은 그런 음악도 있고 정말 신나고 조금 강렬한 사운드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노래들이 데이식스 특유의 감성을 잃지 않아서 팀의 개성 또한 아주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성진, 그래서 리더, 보컬, 기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예능에 많이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죠. 영케이, 보컬, 랩, 베이스가 있고, 원필, 보컬, 키보드, 신디사이저 하고, 분이 드럼으로 멤버 전원이 악기와 보컬을 맡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뭐 장르는 말씀드렸다시피 팝록이고 모던록, 파워팝, 팝펑크, 얼터너티브도 하고 헤비메탈, 신스팝, 록발라드, 사실 안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속 편할 정도로 아주 다양한 장르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팬덤 이름은 마이데이죠. 데이식스와 팬들과 서로가 서로의 하루를 채워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줄여서 마데라고도 한답니다. 키보드 보컬했던 준혁이 2016년 2월 27일 날 탈퇴를 했고, 그 다음에 제이가 리드 기타, 보컬, 랩이었는데 2021년 12월 30일 날 탈퇴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그 멤버 탈퇴의 아픔을 딛고 지금 데이식스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그 당시엔 생각 못 했겠죠. 근데 지금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음악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가 데이식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먼저 데이식스의 어떤 지금까지 발매 등곡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활동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앨범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데이식스는 2015년 9월 7일 날 더 데이라는 앨범으로 첫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주 많은 앨범을 그 이후에 내도록 해요. 2010년 3월 30일 날 데이드림이라는 앨범을 냈었고, 2017년 1월부터 Every Day6,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이렇게 해가지고 싱글을 내게 돼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는 노래 예뻤어 싱글이 두 번째죠. 2017년 2월 6일 Everyday Day6 2월에 나온 거예요. 이 노래가 당시에는 뒤에 그래프도 보여주지만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는데 다들 그런 생각을 했잖아. 데이식스의 노래는 너무 좋은데 왜 그냥 그런 거야? 한 10년까지를 외치다 보니까 이 노래가 진짜 대박 좋은 노래고 대박 뜨는 노래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공이 올 때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 5장의 싱글들을 2017년 5월 8일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7년 6월 7일 날 Sunrise라는 앨범, 정규 앨범이죠. Everyday 6 프로젝트 기록을 담은 6월의 신곡 반드시 웃는다와 오늘은 내게를 포함한 총 14트랙의 정규 앨범 Everyday 6 프로젝트 일환으로 1월부터 6월까지 발표한 주옥 같은 곡들이 차곡 담아냅니다. 6라는 숫자가 어차피 이들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는 숫자잖아요. 여기에 의미를 많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1년이 12달인데 상반기 6개월을 묶어서 정규를 한번 내고 하반기 6개월을 묶어가지고 또 정규 앨범 내고 뭐 이렇게 활동을 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줄라이, 어거스트, september, 옥토버, 노벰버까지 내고 마지막 디셈버 12월에 문라이즈라는 정규 앨범을 발매하게 된 겁니다. 전곡을 자작곡으로 채운 2017년 완결판 앨범으로 그들만의 음악들이 아마 이 당시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그렇지 매달 한 곡씩 곡을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이 정말 어렵고 그리고 1년에 꽉꽉 활동을 채워서 2장의 정규 앨범까지 보여준다. 그리고 그냥 그 곡이 25곡이라면 이들은 사실은 1년 동안 살면서 뭐 쉬는 날이 제대로 있었나 이 생각이 들어. 그 2018년 6월 26일 2017년에 이 같은 성장에 힘입어 데이식스는 2018년 월드 투어 데이식스 퍼스트 월드 투어 유스를 개최하고 전 세계 음악 팬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앨범 이름이 슌미죠. 당시 타이틀곡이 슌미라는 노래죠. 그 다음에 2018년 9월에 Beautiful Feeling이라는 싱글을 발매하게 됩니다. 데이식스 데뷔 3주년 기념 디지털 싱글인데요. 5명 전원이 보컬로 참여를 했고 영케이가 작사 작곡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왔던 슌미 유스 파트 1의 연작으로 2018년 12월 10일 날 Remember 유스 파트 2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도 모든 곡에 작사 작곡을 참여해서 음악적 영향을 뽐냈죠. 특히 이제 멤버 영케이는 전곡 작사자로 이름을 올리며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과시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게 영케이가 이렇게 예능에 나오니까 그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음악적인 행보, 음악적인 깊이 이런 게 약간 퇴색되긴 해. 근데 이제 뭐 대중가수라는 게 인지도가 중요하니까 또 이렇게 예능 나가서 또 웃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 그리고 간간히 거기서 멋지게 노래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7월로 넘어가면 The Book Us Gravity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여기 주행곡이죠. 음악방송 첫 1위 한 곡이에요. 7월 24일 MBC 뮤직 쇼챔에서 1위를 하고 7월 25일 엠넷 M 카운트다운에서 1위를 합니다. 데뷔가 2015년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 비로소 음악방송에 1위를 했으니까 이때 아마 그 멤버들의 감동, 팬들의 감동이 뭐 어마어마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래도 지금 데이식스를 알리는데 정말 최고의 노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019년 7월 달에 The Book of Us라는 이제 컨셉을 가지고 이제 계속 앨범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제들을 좀 바꾸는 거죠. 첫 번째 이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이제 그래비티였고 두 번째가 엔트로피, 세 번째가 The Demon, 좀비 이 노래도 되게 중요한 노래죠. 그 다음에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겐트로픽 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컨셉처하게 이제 앨범을 계속 발매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2020년 5월 달에 발매된 더 북 오브 데몬 좀비 이후 약 1년 만에 그 5인 멤버 전원이 참여한 음반이 바로 이제 더 북 오브 어스의 마지막 앨범인 네겐트로피인 거예요. 2021년 7월에 Right Through Me라는 앨범, 이 앨범이 이제 유닛 앨범인데 이때부터 슬슬 이제 군백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멤버들이 아쉽게 팬들을 뒤로하고 군복무에 임하게 됩니다. 와, 갔다 와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사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군백기가 시작한 2021년부터 올해 이제 완전체로 데뷔하기 전까지 각 멤버들의 이제 솔로 앨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발탄이 이제 2021년 9월에 발매된 이터널 끝까지 안아줄게 영케이 솔로 EP가 나오게 되고요. 2021년 9월에 문득이라는 앨범, 싱글 앨범이죠. 이제 도운 솔로가 나오게 됩니다. 2022년 2월에 이제 원필이 솔로 앨범을 내죠. 필모그래피 안녕 잘가 이 앨범이 나오게 되고 카투사 전역 후 2023년 9월에 영케이 솔로 정규가 발매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것밖에 없다. 이제 이 앨범이라고 보시면 된다. 군복무 중 사실은 이제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나는 장미 작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 데이식스의 대부분의 노래에 작사에 참여했던 영케이 실력을 또 제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대망의 2024년 3월 18일
이게 뭡니까? 다 모여서 이제 완전체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 약 10년에 가까운 시절까지의 엄청난 추억과 어떻게 보면 고생과 애환과 기쁨과 슬픔 이런 게 다 모여 있지만 이게 뭔가 폭발되지 않았다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군대가 갔다 와서 이들이 이제 엄청나게 인지도를 쌓이게 되는 계기가 바로 올해 3월 18일 날 Forever Welcome to the Show EP 앨범이에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믿듣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고 듣는 데이식스 이 완전체 군백기를 마치고 당연히 여기서는 전곡 작사 작곡을 하게 됐죠. 그래서 3년 만에 완전체로 선보이는데 이들의 성적이 어땠습니까? 눈부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데이식스에서 살만할 것 같아. 그렇게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는데 인기는 왜 이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 가족들도 차 타고 다니면서 전곡을 듣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뭡니까? 이번에 나왔던 이 Forever라는 앨범의 그 히트 때문에 그 전에 과거의 전작들이 다시 대중들한테 엄청나게 주목받고 기록들을 세우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기만성 그리고 기다리면 낙이 온다. 이런 모든 속담과 격언을 몸소 실천하는 그룹 거기 어디야? 데이식스. 데이식스가 이렇게 멋진 일을 보내고 있고 그간에 쌓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 번에 떨쳐보이고 앞으로는 꽃길만 걷는 데이식스가 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발매곡 중에 그 국내 유니크 리스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활동한 그룹이라서 여기 나와 있는 유니크 리스너를 그냥 1대1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예전에보다 국내 유니크 리스너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의 흐름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들의 이 성적이 지금까지 가는데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곡들의 그래프를 다 보지 마시고 2018년 12월에 나왔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그 다음에 2017년 4월에 장난 아닌데가 있었습니다. 그 유니크 리스너가 이때는 뭐 14,000 14,600 뭐 이 정도였어요. 그나마 2019년 7월 달에 이제 발매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역주행했던 노래죠. 자, 이 노래가 이때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니크 리스너가 4만밖에 안 됐어. 이게 좀 아쉬웠던 거죠. 2020년 5월 달에 발매된 좀비가 7만 9천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상향돼서 올라갔고 이게 사실 유의미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대망의 2024년 웰컴 투 더 쇼는 무려 18만이 넘는 유니크 리스너를 기록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예전 한 6, 7년 전 활동했을 때의 기록을 봤을 때 이게 거의 한 뭐 50만?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이기도 하고 이 수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도 엄청 좋다는 거 보면 사실 이 성공의 폭이 여기 나오는 숫자의 배수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국내 유니콘 리스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데이식스 하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역주행이죠. 차트 역주행곡 뭐가 있었습니까? 예뻤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올해 이 더블 역주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뻤어는 최초 역주행은 사실은 올해가 아니고 2020년 1월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여러 팬덤 사이에서 아름아름 이제 명곡으로 예를 들면 이거잖아. 나만 아는 뭐 명곡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아름 명곡으로 이름을 알린 곡이었는데 차트 성적상으로 크게 이제 눈에 띄는 기록을 남기지 못했죠. 근데 2020년 1월 다음 한 카페에서 시작된 역주행 소원총치 글에 댓글로 예뻤어가 달렸는데 이 글이 인기글이 되면서 지니벅스 멜론 실시간 차트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멤버들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한 거죠. 저희 서클 차트 그 당시에 가온 차트죠. 가온 차트 때는 이제 2020년 이제 위클리 3주차에서 145위로 새롭게 등장한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뻤어가 이제 2차 역주행을 하죠. 이제 숱한 동료 뮤지션들과 K-pop 팬들의 이제 커버 열풍이 됐고 멤버 영케이가 각종 예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완전체 단독 콘서트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거에 힘을 입어서 7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멜론 1간 차트에서 다시 97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역주행도 있는데요. 발매 당시 데이식스 첫 음방 1위 곡으로 좋은 성과를 내긴 했죠. 근데 이 곡이 2021년부터 새해 첫 곡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데이식스의 대표곡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진은 그때 육군 조교였고 아시다시피 영케이는 카투사, 이제 아이돌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우는 육군 군악대, 그리고 원필이 아이돌 최초로 또 해군을 입대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식스가 화제가 됐는데 2022년 군백기 도중에 영케이 원필 도훈이 국군의날 특집 불후의 명곡에서 각자 다른 군복을 입고 이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불렀고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다시 화제가 되면서 역주행을 다시 탄 거죠. 그래서 2023년 새해 그런 리스너 유입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에도 새해 첫 곡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2024년 1월 1일 오전 1시 멜론 실시간 차트 18위, 같은 시간 탑 100 차트 86위에 올랐고 일간 차트 또한 74위로 진입하면서 기존 최고 순위였던 2019년 7월 발매 당시 91위를 경신하고 탑 100 차트는 다음날까지 차트인이 이어지면서 1월 2일 오전 1시 51위로 기록을 경신해서 이후 74위로 경신한 일간 차트 순위가 1월 1일에 63위로 또 한 번 오르면서 다시 한번 기록을 깨게 됩니다. 저희 이제 서클 차트 디지털 차트 2024년 위클리 차트 100위권대에서 57위 순위가 올라 40위가 된다는 사실을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첫 해가 되면 이 노래가 올라올 것이다. 아무래도 반드시 올라가는 노래가 될 거다. 또 하나의 새로운 장르의 시즌송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데이식스 관련해서 뭐 음악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들의 성장 서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데이식스의 멤버들이 처음부터 뭐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걸 아시죠? 그만큼 전곡 작사 작곡이라는 것은 악기도 잘 모르는데 하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하면서 올라운드 밴드의 명물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2024년 4월 기준 K-POP 아이돌 저작권 등록곡 순위 3위가 바로 누구냐? 그게 영케이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영케이가 188건이고 성진이죠. 박성진이 76건. 그 다음에 원필, 김원필이 121건이고 그 다음에 도훈, 윤도훈이 2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5년 홍대 라이브 클럽데이에 데뷔 쇼케이스를 가졌고 데뷔 초부터 꾸준히 공연 위주로 활동을 했어요. 데뷔 초에 인디 뮤지션처럼 홍대 공연 위주로 활동한 것은 이제 밴드 데뷔 앨범부터 방송에서 핸드싱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소속사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돌을 잘 만드는 그런 기획사에서 밴드가 나왔어. 근데 이제 핸드싱크를 해봐. 얼마나 진짜로 그 리얼 연주를 하고 있는 밴드들한테 욕을 먹겠어. 아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달 6일마다 자작곡 2곡씩 발매하고 발매 전 월초에 2, 3일씩 개최하는 콘서트에 그 신곡을 선공개하는 프로젝트와 국내 전국 투어 및 월드 투어를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데뷔 후 만 4년이 지난 2019년 12월 24일 데이식스 이름으로 단독 콘서트 100회차를 달성했습니다. 2015년 11월 약 1,000석 규모의 서울 마포구 예스24 무브홀에서 첫 콘서트를 연 신예 밴드 데이식스는 약 9년 만에 사흘간 잠실 실내체육관 360도 좌석을 꽉꽉 채우는 진짜 우리 모두의 밴드로서 마이데이와 동행 성장을 이뤄냈다. 이 부분이 되게 감동스러운 부분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JYP라는 기획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더 눈물 났을 것 같은데 성장 스토리가 JYP스럽지 않잖아. 대형 기획사에서 나왔으면 그들이 내놓은 가수들이 가는 행보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 처음부터 1등, 오버그라운드 다 주목받고 근데 그 안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음악을 위해서 가고 컨셉도 다른 되게 유니크한 어떤 밴드 조합을 가지고 묵묵히 10년 가까이 왔다. 그리고 성공했다.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들의 음악뿐만 아니라 인성, 여러 가지 뭐 외모 다 끝내주잖아. 이런 게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장 서사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데이식스와 마이데이의 관계성이다. 멤버들 입대 시기를 조정해서 빠른 완전체 컴백과 그 다음에 여백기를 줄였죠.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웠던 리더 성진은 콘서트를 못할까봐 미리 녹음을 해뒀고 마이데이가 산소호흡기가 되어 콘서트를 할 수 있었다고 이제 말을 한 거죠. 내가 봐도 이거를 얼만큼 잘 해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팬사인회에서 데이식스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에 영케이는 눈물을 보였고 다양한 예능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대중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노력을 했죠. 그 원필은 물 공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빨리 전역할 수 있는 해군 갑판병으로 지원을. 성진하고 제이가 활동 중단으로 사실 힘들어서 이제 막내 도우는 그때 이제 낚시를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완전체 전역 후 바로 콘서트와 앨범 준비를 삭소했다. 데이식스는 그 중심에 마이데이를 빼놓고 사실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돌 문화, K-POP 문화의 새로운 뭔가의 패러다임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돌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밴드? 지만 이런 팬덤들을 갖고 있는 이 팬덤력 아티스트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전보다 군대 갔다 와서 대박 치는 경우가 이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속사나 이런 쪽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장 서사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을 좀 종합을 해봤어요. 앨범 판매량, 유니크 리스너의 그래프를 이렇게 산전히 보면 뭡니까? 화려한 수치는 아니지만 처음 시작할 때보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 그래프가 앞으로도 안 꺾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팬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 그래프 안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좀비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제 댓글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모든 사회인을 대표하는 곡이 아니냐. 우리 모두 파이팅. 여기 이제 가사들이 끝내주죠. 이 가사들이 정말 와닿아서 우리들 가슴 속에 면면이 박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 분량이 꽤 될 텐데 그만큼 데이식스가 걸어온 길이 굉장히 길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어왔다. 오래 걸어온 그 길 안에 이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신곡이 나오면 우리가 진짜 믿고 듣는 데이식스의 영원한 그런 별명들이 붙여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데이식스 노래 너무 좋아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